요즘엔 모든 기술로 다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병원 가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네,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원격 의료가 바로 그겁니다.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큰 변화의 시작이죠. 자,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야죠. 근데 솔직히 병원 가는 길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? 예약하고, 가서 기다리고, 또 기다리고, 진료는 잠깐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이 다 빠질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아, 꼭 병원에 가야만 진료를 볼 수 있는 걸까? 하고요. 바로 그 질문이요. 병원이라는 공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헬스케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. 기술이 우리 의료 경험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그 해답은 역시 기술에 있었습니다.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, 그리고 이 초고속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 말이에요. 이런 기술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한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대체 원격 의료가 뭘까요?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화상통화로 의사 선생님 얼굴 보는 거?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 우리가 원격 의료랑 원격 진료를 막 섞어서 쓰곤 하는데요. 사실은 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. 원격 의료가 훨씬 큰 개념이에요. 이걸 큰 우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우산 아래에 교육, 상담, 모니터링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거고요. 원격 진료는 그중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. 범위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원격 의료는 그냥 화상통화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 멀리 있는 병원의 의사들끼리 서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. 집에서 편하게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도 있어요. 심지어 로봇을 써서 원격으로 수술을 지도하는 것까지. 와, 정말 상상 이상이죠? 이 모든 게 다 원격 의료에 포함됩니다. 와, 이렇게 좋은 기술이면 당장 써야 할 것 같잖아요?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, 이걸 두고 수십 년 동안 정말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.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 논의가 시작된 게 무려 1988년입니다. 와,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죠? 처음엔 병원이 멀리 있는 분들을 돕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어요. 근데 막상 의사랑 환자가 직접 원격으로 진료하는 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번번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됐습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. 원격 의료가 안 됐던 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. 기술은 이미 충분했다는 거죠.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. 혹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져? 이러다 의료비만 오르는 거 아니야? 이런 법적인 문제, 제도적인 문제,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훨씬 더 큰 벽이었던 겁니다. 그렇게 몇십 년을 끌던 논의가요, 정말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터집니다. 네, 바로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. 상황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. 감염될까봐 병원 가기 무서워지니까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꽁꽁 묶어뒀던 비대면 진료를 임시로 허용한 겁니다. 원격 의료가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. 그리고 이 임시 허용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거대한 실증 실험이 된 셈이에요. 이런 위기 상황에서 원격 의료가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막고 환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모두가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. 자,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원격 의료의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게 바로 유헬스라는 개념이에요. 유헬스의 유는 유비쿼터스,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나 있다는 뜻인데요. 말대로 병원이 아니라 내 집, 내 사무실,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. 진짜 나만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가 내 일상 속으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. 근데 이런 멋진 미래가 그냥 오지는 않겠죠? 뛰어난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이 기술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받쳐주는 아주 튼튼한 제도적, 사회적 틀이 반드시 필요해요. 첫 번째가 바로 제도적인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 원격으로 진료받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? 또 내 아주 민감한 건강 정보가 해킹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?
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과 규칙이 제일 먼저 마련되어야겠죠.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.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막상 쓰는 환자나 의사들이 이거 믿을 수 있나? 하고 불안해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. 결국 기술에 대한 믿음, 즉 환자와 의사 모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사회적인 신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당연히 돈 문제, 경제적인 문제입니다. 이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낼 것이며 또 진료비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용 모델을 만드는 것도 아주 큰 숙제죠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기술적인 기반입니다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통신망, 철저한 보안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또 어떤 기기나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데이터가 서로 잘 호환되도록 표준을 만드는 것도 정말 필수적입니다. 자, 이렇게 기술 얘기, 제도 얘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. 바로 이 모든 시스템과 아픈 환자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 미래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간호사들이 있습니다. 이걸 원격 간호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. 기술 덕분에 간호사들의 활동 무대가 병원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환자의 집, 환자의 일상생활 속으로 훨씬 더 넓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간호사의 역할도 당연히 훨씬 더 커지고 다양해지겠죠.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첨단 장비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또 온라인으로 환자 교육도 하고 의사 환자 사이의 소통도 도와야 하고 정말 뭐랄까 슈퍼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. 결국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건 도구일 뿐이잖아요. 그 차가운 첨단 기술에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더해서 진짜 돌봄으로 완성시키는 역할, 바로 그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미래의 간호사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. 자,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. 문제는 기술이 아니에요. 과연 우리의 법과 제도,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?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